일부 대학의 대학생들이 분노에 촛불을 든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학생들이 단단히 분노했는데요. 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부끄러운 동문 1위로 조 후보자를 뽑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딸의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도 내일 저녁 조국 규탄 촛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하면서 강한 반발, 분노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리고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정유라와 그 최순실에 빗대어서 조순실이 아니냐. 그리고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조로남불이다. 등의 신조어를 쏟아내면서 금요일 날에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내일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대 학생들은 최근에 1년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본인 따님은 집안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적도 잘 나온 것도 아닌데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것과 반하는 행동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시니까 황당하죠. 공부 많이 했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좀 불공정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조국 교수 스탑, 서울대인 촛불 집회, 이미 서울대학교 안에는 저렇게 플래카드라고 하나요? 예, 이미 걸렸습니다. 서울대와 이제 고대 학생들이 내일 촛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사실은 일전에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사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촛불 집회라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이준석 의원님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대학 네. 중에 한 곳에서 저에게 내일 이제 그 촛불 집회하는 곳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참석하고 싶지만은 정치권이 끼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실제 분노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저는 발언이라는 거 하지 않을 얘기인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2030 지지층 그리고 또 화이트 칼라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또 주부 이런 계층에서는 지지율이 빠지는 모양새들이 보였지만은 화이트 칼라층과 학생층에서 빠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굉장히 심각성을 느낄 것이고 저는 조국 후보자의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세가 좀 바뀌는 것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내일 집회를 한다 해서 초기부터 아주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학생들의 명분이 공감을 얻는다면은 과거에 이제 정유라, 최순실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또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 아마 주목을 할 겁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조국 후보자 딸이 이제 고대를 입학해서 졸업을 했는데 고대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윤수민 기자, 그게 2건인가 됐는데 청와대가 어제로 그걸 다 일단 비공개 처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민청원이 올라오자마자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요. 이유는 부정입학이라는 말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딸 고려대 졸업 취소시켜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2건 올라왔고요. 어제 이제 비공개 전환됐는데요. 그 사실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공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원칙은 조국 후보자 딸 이야기나 누구의 딸 이야기나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약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좌측은 조국 후보자 딸의 고대 입학을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은 지금 윤수민 기자 설명대로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입학 비리와 관련된 그런 국민청원입니다. 즉 나경원 원내대표 딸에 대한 국민청원은 여전히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를 안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중잣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무슨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평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딸이 들어와서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픈데 저런 것들은 그냥 버젓이 놔두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조국 씨 딸에 대해서는 닫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 원장님. 저런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되면 저는 동일한 잣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대일 무역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던 게 뭐였습니까? 삼권 분립을 위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삼권 분립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지금 저기에 나온 말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이다라는 것.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주 법적인 용어입니다. 국민들이 청원 올렸는데 누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누가 관리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걸 누가 잣대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청원을 판단합니까? 본인들이 사법부입니까? 저는 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오만한 자세이고 예. 삼권분립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당연히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 뭐 친일이니 뭐니 해서 지금도 가보면 그런 청원도 올라와 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동일한 잣대를 적용시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를 뛰어넘어서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께 직접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서라도 조 후보자를 안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조국 집착,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국이 꺾이면 독재 권력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좌파 정권 중대 위기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자, 조국 후보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셨는지요? 오늘 때마침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이 8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진행이 됐으니까 조국 후보자가 먼저 지명이 된 상황에서 1년의 조국 후보자의 논란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6월 셋째 주, 7월 셋째 주, 8월 셋째 주, 49.2, 46.7이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이쪽 한번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 긍정 같은 경우는 46.7에서 51.8, 7월 셋째 주 좀 높게 올라갔다가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긍정은 46.7을 기록했습니다. 부정은 6월 셋째 주 48.3을 기록했다가 7월 셋째 주 긍정이 올라가는 만큼 부정은 빠졌죠. 43.1을 찍었다가 오늘 나온 조사를 보니까 부정이 49.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9주 만에 다시 재현이 됐다.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셈인가요? 조국 후보를 아마 고집해서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다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2030부터 자식을 가진 부모들 이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요. 지금 이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의 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책 검증이라든가 이것은 다 뒷전에 밀렸어요. 뭐 산업모임 문제라든가 또 조국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도 지금 뒷전에 밀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지금 여권에서 조국 일병 구하기에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무덤을 파는 일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또 하나 근데 정치권에서 미묘한 흐름이 하나 감지됐는데요. 뭐냐면 보통 이제 고위공직자들 논란이 불거질 때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게 늘 등장하잖아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리면 그건 100%입니다. 무조건 다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하곤 했는데 오늘부터 정의당의 스탠스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는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30은 분노하고 있고 4050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6070은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 대표를 지낸 이정미 정의당 의원. 우리가 알던 조국 맞습니까? 사실 정의당도 많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의당 데스노트에 진짜 조국 이름 올라갈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하죠. 지금 심상정 대표나 이정미 전 대표의 관심은
조국 청문회보다는 사실 선거구제,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함이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지지도 얘기가 나왔고 또 대통령 그러니까 조국 그 후보자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얘기로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예를 들어 정의당 얘기도 나왔지만 기대라든가 또는 이 문제가 전반적인 어떤 엘리트층의 특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객관적인 법률적 위반,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법률적 위반이 명료해진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권도 오버하면 안 되죠. 오버하면 안 된다. 가령 지금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면서 국민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서라도 조국 후보자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아니 누가 국민의 입을 막고 누가 손을 묶었어요. 국민의 입을 막고 손을 묶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권이 항상 오버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가 야권에게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그냥 좌파 정권하고 연결시키고 무슨 독재하고 연결시키려 하는 것은 오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